네,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조건줄에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사고력에 해당되는 그 출제 주요 기업을 살펴보고 유형도 간단히 검토한 후에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출제 기업으로는 SOC 관련해서는 철도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고용보건복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이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는 도시보증공사, KB국민은행, 한수원, 그다음에 한전, 가스공사 등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죠. 자, 출제되는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당연히 명제가 출제되는 기업에서는 조건 출제도 같이 대부분이 다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의 출제 유형,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중에 이번 시간에는 사고력에서 조건 출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참거짓 문제 유형이라고도 하죠. 모순되는 관계를 도출해내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일정한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유형을 살펴볼게요. 어느 지역의 상권에 A부터 F까지 6개의 브랜드가 입점하려고 한다. 이들 브랜드는 조건에 따라 시너지 효과와 반감 효과가 생기는데요. A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그러면 A 브랜드는 입점했구나. 확정이 됐고요. 반감 효과가 생기는 브랜드 입점하지 않고, 반감 브랜드는 생기는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입점시키려고 한다면 최대,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최대 몇 개를 입점할 수 있느냐를 찾는 거죠. 자, 조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두 번째 조건 보시면 C 브랜드와 A 브랜드는 서로 반감 효과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별로 A, B, C, D, E, F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죠. 6개 브랜드가 있을 때 A는 일단 확정이니까요. 확정이고요. C는 반감이 생기니까 당연히 C는 제외시키는 것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B 브랜드는 A 브랜드나 E 브랜드 같이 입점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만 입점한 브랜드가 4개 이상이면 반감 효과가 생긴대요. 그러면 만약에요. B가 입점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B가 입점하지 않는 경우랑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B가 입점하게 되면 4개 이상이면 반감이 돼요. 그러면 B가 입점했을 때는 가능한 브랜드 수가 3개 이하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일단 하시죠. 왜요? 입점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수가 나온다면 B가 입점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죠. 자, B가 입점하지 않는다고 볼게요. 그럼 B까지 지웁니다. 이렇게 B까지 지우고요. 자, 이제 조건을 따라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A 브랜드는 B나 E, B 없죠? E 브랜드와 함께 입점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E 확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빨간색 할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D 브랜드는 2개 이상이면 그럼 당연히 A, E가 있으니까 D 들어와도 상관없겠죠. 시너지입니다. F 브랜드는 D 브랜드와 같이 입점하면 시너지가 되니까 이렇게 B가 입점하지 않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A, D, E, F로서 몇 개? 4개의 브랜드가 입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4개다라고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 조건이 일단 두 번째에 있는 C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B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조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뒤에 실전 문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해결 능력 실전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C사의 기술개발연구팀에서 4명의 차장 중에 1명만 부장으로 진급하였다. 다음 중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진급했을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술하는 지금 얘기한 어떤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A는 나는 진급했어. D 차장은 진급을 했어. A 차장은 진실을 말하고 있네. C 차장은 진급이 됐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진술들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A와 C의 진술이 어떤 관계다? 이 둘은 일관된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A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나도 거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근데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대요. 아, 그렇다면 A와 C는 바로 뭐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B 또는 D가 될 텐데요.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B가 참이라면 D 차장이 진급을 했어를 믿어야 되겠고요. D가 참이라면 C 차장이 진급을 했어를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은 5번에 C, D가 진급할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일관된 진술이나 모순된 진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문제의 3번 문제입니다. 교재 3번 문제인데요. S회사에서는 이번에 직원 중 1명이 신제품 기획안을 빼돌려 큰 타격을 입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5명의 직원을 신문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진술했고요. 이 중 몇 명이요? 2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범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을 보시면, 진술 내용을 보시면 사실 2명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3명 거짓이 누구신지를 바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식은 범인을 특정하는 거예요. 범인을 특정해보고 그 특정했을 때 2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상황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은 나오게 되면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만약에 A가 여기다 쓸까요?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 D, E 쓰고요. 여기다 쓸게요. 범인을 A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을 때, C라고 했을 때, D라고 했을 때, E라고 했을 때 가정하고 각 5명의 진술에 참거짓을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인을 만약에 A라고 해봤어요. A라고 해보면 D가 범인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거짓이죠. X 표시하겠습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참인 거죠. A가 범인이니까요. A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참입니다. 그 다음에 D를 보겠습니다. E가 범인이다. 아니죠. A가 범인이니까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B가 범인이다. 거짓말이죠.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OX로 해서 A가 범인이면 2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해당되니까 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A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B가 범인이라면 살펴볼게요. D가 범인이다. 거짓말이죠. 나는 범인이 아니다. 거짓말인 거죠. B가 범인이면. 그 다음에 A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쵸? 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죠? 참입니다. 그리고 나서 E가 범인이다. B가 범인인데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B가 범인이다. 참인 거죠. 예, 2명이 진실이니까 참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C, D, E도 해보시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면 C하고 D하고가 범인이 되는데 E가 해당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범인을 특정해서 가는 방법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자,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찾는 거예요. 자, 볼게요. A하고 C의 진술을 대비해서 살펴보시면 D가 범인이야. A는 거짓말하고 있어. 얘는 뭐죠? 모순관계입니다. 얘는 모순관계예요. 왜냐하면 D가 범인인 게 참이면 얘는 거짓말인 거죠. 참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D가 범인이 아닌데 D가 범인이야. 거짓말했어요.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참인 거죠. 예, 모순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A와 C가 모순관계고요. 그리고요, B하고 E하고도 모순관계예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죠. 나는 범인이 아니야. B가 범인이야. 라고 했다면 둘은 모순관계예요. 그러면 일단 D는 E와 모순관계인데 일단 저 모순관계를 보시고요. 이렇게 분류해 봅시다. 즉 A와 C는 같은 쪽에 분류가 안 되죠. 참거짓으로 이제 한쪽으로 모을 수 없습니다.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B하고 뭐하고요? E하고도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상황에서 2명씩 엮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B가 이렇게 있을 때 C, E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E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때 B, C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즉, 이 2명의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B가 참이라고 보면, A, B가 참이면
D가 범인이니까 D를 범인으로 이렇게 지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C, D가 거짓이 되면서 모순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 E가 참이라고 볼게요. C, E가 참이라고 보면 C하고 E가 참이죠. 그러면 B가 범인인 거예요. B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가 있고요. A, E가 참이라고 했을 때는요. A, E가 참이라고 했을 때는요. D가 범인이냐 B가 범인이냐 이건 서로가 지금 상충돼서 모순이기 때문에 얘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B, C가 참이라고 보면 B, C 볼까요? 나는 범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A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D가 범인이 거짓말이니까 D가 범인 아니죠? B가 범인 아니죠? 그럼 뭐가 남아있죠? B하고 D 안 되니까 A하고 C하고 E하고가 범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E의 경우를 살펴보면 E는 결국 E가 범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D가 진실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E가 범인이면. 그러면 두 명만 진실을 말한다는 문제 자체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E는 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A, B, C, D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범인을 특정해서 쭉 5명의 진술을 참거짓으로 나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모순되는 그 진술들을 크게 구분한 후에 걔네들을 경우로 나눠서 같은 쪽에 위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범인들을 특정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한번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지금 5번 문제는요. 신입사원 면접에서 A, E부터 E까지 5명이 최종 면접 대상이 되었고 이 중 2명이 최종 합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최종 면접에 합격하였는지에 대해 5명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을 때 4명은 진실을 말하고 1명만 거짓을 말했다라고 했죠. 자, 최종 면접에 합격 두 사람은 누구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쭉 보세요. A, B 중 1명만, 3명 중에 1명만, 없고 1명만. 자, 그럴 때 가만히 보시면 A하고 D가 일단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 얘가 지금 무슨 관계예요? 모순 관계예요. 뭐냐면 C, D 중에 합격한 사람이 없으면 얘 말이 참이라면 그죠? 여기 A, B, E 중에 1명만 합격했다. 이거 빼고 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2명 합격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이 둘 멘트 중에서는 뭐다? 적어도 1명 이상은 거짓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명만 거짓을 말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참 거짓이,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 1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즉, 그러면 A와 D 중에서 거짓이 1명 있다란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당연히 B하고 C하고 E의 진술은 100% 참이다라고 확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선택지 소거법으로 바로 답을 구해볼게요. C의 멘트가 참이기 때문에요. C의 멘트, A, C 중에서 합격한 사람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거기에서 선택지에서 1번과 3번과 4번이 바로 제외됩니다. 1번과 3번과 4번. A와 C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바로 제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2의 내용을 따라서 2의 내용 보시면 D와 E 중에 1명만 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5번에 D와 E가 함께 있는 것 마저 제외하시고 나면 2번만 남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모순관계에 해당되는 멘트, 진술을 찾아내시고 거기에서부터 이 결론을 이렇게 뒤집어서 참인 결론을 토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B, C 3명의 직원에게 1, 2, 3번의 사물함 열쇠를 주고 그 안에 서류가 들어있는지 진술하게 했습니다. 세 사람 중 여기도 마찬가지. 1명만 거짓을 진술합니다. 1명만. 다음 중 한 사람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죠. 옳은 것은. 자, 그럴 때 볼게요. 2번 사물함은 선행, 양산. A와 C의 멘트가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모순됩니다. 그럼 적어도 1명이 거짓인데 1명만 거짓이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인 거죠. 자, 그럼 경우 나눠볼게요. 자, 만약에 A가 거짓이면 B, C는 참인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 사물함에는 비밀 프로젝트가 없죠. 2번 사물함에는 선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얘가 참입니다. 참입니다. 그럼 비밀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양산이 오겠고요. 1번에 비밀이 오겠죠. 이렇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C가 거짓이라면 1번, 2번, 3번 볼게요. C가 거짓이라면 여기 밑에다 쓸까요? 대비해서 보실 수 있게. C가 거짓이라면 1번과 2번과 3번 사물함 볼게요. C가 거짓이면 A, B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3번 사물함엔 비밀이 없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선행이 있고 2번에 양산이 있는데 그럼 비밀이 3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럼 뭐예요? 비진술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 사물함에 들어있는 서류의 종류를 통해서 보기를 판단하시면, 선택지 보기를 판단하시면 2번 사물함에는 선행 프로젝트가 있다. 예, 정답 2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참거짓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인데요. 지금 F회사는 LA 법인으로 출장을 갈 2명의 직원을 선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여직원 3명, 남직원 2명 지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 대화 내용은 출장자를 발표한 이후에 5명의 발언인데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죠. 3명은 그죠? 그냥 숫자로 쓸까요? 3명만 진실, 그죠? 3명만 진실을 말했다. 2명은 거짓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3명, 진실을 말한 3명을 가려내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참거짓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거짓임을 안고 있는 모순된 문장이 있으면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의 판단이 좀 어렵다고 하면 일관되지 않은, 즉 양립할 수 없고 배타적인, 일관되지 않거나 일관되거나 그렇죠? 그런 어떤 세트의 문장을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지금 각각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윤주의 발언이 과장급 2명이 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현이의 발언은요. 각 직급에서 1명씩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두 문장은 서로 모순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급 2명이 가면 거짓이고요. 직급에서 1명씩 가면 거짓이 되는 거죠.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모순 관계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세나와 병훈이의 멘트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전공 1명, 공학 전공 1명, 공학 전공 2명 간다 그랬으니까 이것 자체로도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순된 세트의 2개의 발언 중에서 참 하나, 거짓 하나씩 나오니까 참이 2개죠. 그럼 마지막 남은 은지는 당연히 참으로 확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나 대리가 출장을 간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나 대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실만으로 선택지에 3번과 4번과 5번이 제외되는 것 바로 확인하시고요. 제외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은지의 발언이 참임으로 인해서 모순되는 2개의 발언들 중에서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급 2명 간다. 거짓이겠죠? 빨간색 할까요? 예. 거짓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거짓일까요? 공학 2명이 간다? 이 거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인 거는 지금 세나 그리고 성현이 이렇게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택지 1번과 2번을 보시면 윤주와 세나 이렇게 가는 것 하고요. 두 번째 병훈이하고 세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발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요. 이 2가지의 선출되는 명단에 대해서 2가지가 다 지금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교재 1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번과 2번을 동시 정답으로 해서 좀 체크,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성별에 대한 얘기가 없이 지금 참인 걸 따져보시면 윤주 컴퓨터공학 과장이죠. 직급 다르고요. 공학 1명, 디자인 1공에
뭐 조건에 맞고요. 병리도 마찬가지고 과장의 공학이니까 남녀에 대한 성별에 대한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정답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플랫폼이 굉장히 좋아요. 그 모순되는 세트의 문장을 찾아서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 그래서 거짓 참을 분별해내는, 판별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문항을 살려서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하시는데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문제 해결 능력의 참 거짓 파트 문제 살펴봤는데요. 잘 정리하시고 저는 다른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